튀니지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아프리카의 복병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2023년 튀니지의 A매치 전적은 6전 4승 1무 1패, 피파 랭킹은 29위로 26위인 한국과 큰 차이가 없죠. 이 팀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원정만 해도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6명이나 포함돼 있었고요. 20년 이상의 감독 경력을 자랑하는 튀니지 국적의 베테랑 감독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튀니지의 잘렐 카드리 감독은 4개국 18개 팀을 거치며 무수한 경력을 쌓았고 결국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수장을 맡아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의 최종전을 1대0으로 이기는 미친 기록을 세워버렸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강호 이집트를 3대1로 제압했고 알제리와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엄청난 기세를 자랑하는데요. 그들이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건 역대 전적을 봐도 실감이 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튀니지와 2차례 A매치를 치렀는데 1무 1패로 아직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대0으로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경기 후 튀니지 국가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패배를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간 튀니지가 4실점이나 허용한 경기는 브라질과 벨기에 단 2번밖에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에 4골이나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느 때보다 성적이 좋았던 일본 역시 작년에 튀니지에 3대0으로 패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튀니지는 왜 이렇게 큰 점수차로 대한민국에 패한 걸까요? 튀니지 국가대표팀이 자만한 탓에 실수한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카드리 감독은 개인적으로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8강, 4강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다. 월드컵 후 치른 경기부터 최근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한국은 아시아 팀이지만 플레이를 보면 마치 유럽의 강호팀 같았다는 평가를 했고요. 수비수 알리 압디는 경기 전날까지도 한국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심지어 감독이 직접 영상 자료를 보내줬고 팀원들 모두 진지하게 임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튀니지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단결력이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에서 뛰었지만 성인 국가대표팀은 튀니지를 선택한 맨유의 유망주 한니발 메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강인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중 국적자인 그가 프랑스가 아닌 튀니지를 선택한 건 순전히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튀니지 중에 골라야 했고 튀니지가 이겼다며 자신의 선택이 아프리카 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남다른 의욕으로 불타는 선수들의 미드필더 전원이 유럽에서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선수로 구성된 상황. 이런 마음가짐 때문인지 이번 경기는 전반 내내 0대0으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소나기 골 이후로 튀니지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내내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며 비난받았던 이강인이었기에 이번 경기의 득점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전반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이강인. 후반 9분 박스 외곽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왼발 슛으로 득점으로 연결시켰고요. 3분 뒤 또 한 번 미친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페널티 박스에서 넘어졌던 그가 벌떡 일어나 수비수를 제치고 튀니지 골문을 다시 뚫어버린 건데요. 이번 튀니지전은 이강인에서 시작해 이강인으로 끝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플레이였습니다. 손흥민의 황희범까지 선발에서 빠져 걱정된다던 우려를 말끔하게 불식시키는 활약이었죠. 넋이 나가버린 튀니지 선수들의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가 헤딩으로 받아친 공이 수비수 몸에 맞고 골문을 통과해버렸기 때문이죠. 3대0으로 점수차를 순식간에 벌린 대한민국은 그것도 모자라 후반 추가 시간에 황의조가 마지막 골을 완성시켜버립니다. 또한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찬 김민재는 미친 수비력을 과시했는데요. 맨유에서 폭풍 돌파력을 선보인다는 평을 받는 한니발 메브리를 가뿐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죠. 메브리는 경기 내내 엄청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스나 공격을 하려 할 때마다 김민재가 벽처럼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다른 튀니지 선수들의 공격도 김민재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190cm에 달하는 장신 김민재가 달라붙자 체격이 작은 튀니지 공격수들은 힘없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클린스만 감독의 무색무취한 단조로운 전술 아래서 이강인, 김민재를 비롯한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낸 덕분에 대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잠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린스만은 전술보다는 선수들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되면 그것 하나로 강팀이 된다라는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대표팀 시절부터 잦은 미국행으로 구설에 시달린 바 있죠.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되면 한국에서 지낼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지만 현실은 역시나 했습니다. 부임 후 벌써 4차례 이상 해외에 나갔으며 6개월 동안 국내에 머문 기간은 6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없으니 K리그 선수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용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를 비판하자 K리그를 다 볼 필요가 없다.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감독을 찾아라라는 말로 팬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유럽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에게도 로테이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물론이고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마저 이에 학을 뗐고요. 팀 레전드인 클린스만 감독이 후배인 손흥민을 잘 관리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며 제발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내보내라는 의미를 담아 일침을 가했죠. 이처럼 국가대표팀 감독 무용론이 극심한 가운데 손흥민 감독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의미심장한 증언까지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조규성 선수마저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중에 손흥민이 감독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말하면 클린스만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라며 무조건 허락해준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성격상 침몰하는 팀을 그냥 보고 있었을 리는 없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 시도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끈질기게 불러들이는 것도 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 날로 먹는 클린스만 대신 손흥민에게 감독 연봉까지 얹어줘야 한다. 이번 튀니지 전도 실질적 감독은 손흥민이었던 거 아니냐?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 현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 프랑스 리그앙에서 3위로 밀려났고 뉴캐슬전에서 1대4로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엄청난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요즘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으로 지네딘 지단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 칭송받는 지단은 원래 프랑스 대표팀을 맡기를 원했는데요. 이게 무산되자 현재는 긴 휴식기를 보내고 있죠. 프랑스의 자존심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이 엉망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꿈의 감독인 지단을 영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똥줄이 탄 엔리케 감독, 이번 경기 결과를 확인한 후 의지할 때에는 이강인밖에 없다고 판단했는지 베트남전 출전 불가 통보 및 조기 복귀를 요청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부터 연일 들려오는 승리 소식까지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